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닭도리탕을 삼순이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닭을 데쳐야 됩니다. 닭을 먼저 데쳐 보겠습니다. 닭을 먼저 깨끗이 씻어 가지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닭에 이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900g 짜리 닭입니다. 한번 깨끗하게 두세 번 씻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닭을 깨끗이 씻어보겠습니다. 사이사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 기름이 나오는 거 띄어가면서 씻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뼈 사이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남거든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이렇게 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닭을 깨끗하게 3번을 씻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닭을 이렇게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을 때도 조심해야 하세요. 잘못하면 또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닭을 뜨거운 물에다가 데치면은 닭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 지저분한 불순물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는 항생제 같은 거 많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빠지고, 그래서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닭이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아주 담백해요. 이렇게 조금 데친 다음에 찬물로 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고기가 닭도리탕을 했을 때 아주 깔끔하고 맛있는 고기를 드실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하셔도 되고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데쳐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닭이 푸르르 끓거든요. 그러면 이물질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정도 됐을 때 그냥 불을 끄시고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 주세요. 씻어 오겠습니다. 닭이 이렇게 살짝 데치면 아주 탱글탱글하니 좋아요. 흐르는 물에 한 번만 이렇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고기가 탱글탱글하게 데쳐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닭볶음탕이나 닭도리탕 같은 거 할 때는 가족이 먹는 거니까 사과를 이렇게 갈아서 넣습니다. 사과를 넣으면은 고기가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사과가 좀 작아요. 그래서 1개를 넣습니다. 사과가 좀 크면은 반 개만 넣어도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강판에다 가실 때는 끝까지 갈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세요. 잘못하면 또 손이 상처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그만두시고, 닭이 잘못하면은 닭에서 닭비린내가 나거든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시면 닭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아주 담백하고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그 맛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양파는 너무 잘게 썰으면은 저기 하니까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절반 하고 여기 3분의 1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당근도 마찬가지로 당근은 2분의 1로 해서 이 정도 이렇게. 너무 당근이 자르면 또 닭도리탕에서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적당히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청양고추는 그냥 이렇게 어슷썰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청양고추는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다 넣어주시고, 파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절반 2분의 1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파를 만약에 싫어하면은 송송 썰어 가지고 고기에 이제 볶으면은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 먹기는 그렇게 가족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잡해 보여도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양념으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감자를 깎아 놓으면은 갈근이 생겨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감자를 깎아 가지고 저는 소금하고 설탕하고 물을 만들어가 거기다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를 않고 아주 좋습니다. 감자가 너무 작으면 고기를 볶으면서 으스러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2분의 1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설탕하고 소금하고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잘라 놓으면 또 갈근이 생겨요. 그래서 설탕물하고 소금물에다가 담궈 놓겠습니다. 감자는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설탕을 2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설탕을 2스푼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양조간장입니다. 소주잔으로 1잔 정도 넣어주시고, 매실청 소주잔으로 하나 정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 티스푼으로 1스푼 반 정도 넣습니다. 마늘은 모든 요리에 마늘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늘을 2스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춧가루는 2스푼, 한 3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추장 2스푼 하고 2스푼 반 정도 넣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기만 하면은 1스푼 반 정도만 하면 되는데 양파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자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양념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 후추도 좀 이렇게 쳐주세요.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 물엿도 살짝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맛술도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깨소금 1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거의 양념이 끝났습니다. 여기에다가 닭을 넣어서 양념이 다 됐습니다. 양념이 다 됐습니다. 고기를 볶아 보겠습니다. 물을 맥주컵으로 1컵, 2컵 정도를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양념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넣어서 볶아주면 됩니다. 고기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자나 야채 같은 걸 넣으면은 부서져 갖고 먹을 수가 없어요. 절반 정도 익은 다음에 감자하고 당근이랑 넣겠습니다. 일단 끓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을 때 감자를 이렇게 보세요. 하나도 갈근이 안 생겼잖아요. 설탕하고 소금하고 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당근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넣어주세요. 이래야지 처음부터 닭고기하고 감자하고 같이 넣으면
감자가 빨리 익거든요. 고기는 나중에 익고. 그래서 부스러져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감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절반 정도 고기가 익었을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국물이 다 달아질 때까지 끓여주면 돼요. 맨 나중에 대파는 넣어주면 됩니다. 끓여보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가 눌러붙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퓨전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떡볶이 떡도 넣고 버섯도 넣고 여러가지 취향대로 좋아하시는 거를 양념을 더 첨가하면은 더욱더 맛있는 닭볶음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옛날 방식, 시어머니 때부터 드시던 방식으로 만들던 방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간을 안 봤거든요. 양념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물은 약간 간간해요. 왜냐하면은 양념이 고기에 배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시다가 싱거우시면 여기다가 간장이나 고추장을 조금 더 넣어도 됩니다. 각자 입맛이 또 싱겁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짜게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드셔보시면서 간을 하면 됩니다. 물이 이 정도 달아졌을 때 파를 넣어주세요. 파를 먼저 넣으면 파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더 익혀주면은 닭도리탕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집에 있는 양념 갖고 그냥 뚝딱뚝딱 하면은 금방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닭도리탕이 완성이 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질꺽질꺽해서 맛이 없거든요. 요 정도로 달아질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감자도 다 익고 당근도 익고 고기도 완벽하게 익습니다. 그러니까는 생수를 맥주잔으로 양념 다 해가지고 끓일 때 2컵 정도 넣으면은 이렇게 다 고기가 익을 때까지 아주 딱 알맞는 레시피가 됩니다. 제가 한번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딱 맞아요. 감자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감자가 살짝 덜 익었어요. 한 2, 3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닭도리탕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고명으로 파를 살짝 뿌려 보겠습니다.